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릴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입니다. 오늘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 엑시노스의 위기라는 주제. 삼성 엑시노스의 위기. 네. 엑시노스가 뭡니까? 그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요. 이 AP라는 개념이 좀 낯선 분들 계실 텐데 AP. 신체로 비유하자면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탑재돼가지고 이제 구동 과정에서 다양한 영상을 처리하는 그 AP 칩인데요. 엑시노스는 그 AP 칩에 삼성전자가 만드는 브랜드이고 이게 2011년에 갤럭시 S2에 탑재되면서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이 AP라는 게 SOC라고 하는 그쪽인가요? SOC랑은 조금 다른 개념? 네. 예.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통합칩, SOC는 통합칩인데요. 그 AP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CPU도 있고 GPU도 있고 그게 이제 요새는 통합 칩셋으로 같이 묶어서 나온다 해서 그 SOC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안에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뇌 역할을 해주는 그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위기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그 대만에 있는 IT 전문가 권밍치라는 분들, 네, IT 좋아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스마트폰 관련된 정보를 많이 누출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차기작인 S25에 엑시노스가 탑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엑시노스랑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병행해서 탑재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로 그리고 모델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전작인 S24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S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나 플러스 모델에서는 엑시노스가 쓰였었고요. 울트라 모델에서는 그 스냅드래곤이 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다르게 쓴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썼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살펴보면은 이 플러스랑 기본 모델까지도 이게 통신 규격 문제도 있고 인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엑시노스 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군에서도 약간 다른 거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썼다.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같이 썼다. 그런데 이번에 S25에는 아예 빠질 수 있다. 엑시노스가. 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가장 큰 건 수율 때문인데요. 수율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양품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수율인데요. 그 X25에 탑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양산할 예정인데요. 이 그러니까 3나노 2세대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얘기 나왔던 3나노 공정보다는 한 단계 진보된 공정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정에서 이제 칩이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엑시노스 2500도 여기서 이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수율이 좀 낮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는 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그리고 2분기에는 뭐 20%에 조금 못 미친다는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없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낮아서 양품 생산이 좀 안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엑시노스를 전량 탑재하는 건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율이라는 거는 그 기업들의 기밀 사안이라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추정치. 근데 추정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엑시노스 500의 경쟁 모델이 스냅드래곤 8 4세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만 TSMC의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같은데 회사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의 경쟁 관계가 삼성 파운드리가 우월하냐 아니면은 TSMC가 우월하냐 이런 문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앞서 이제 3나노 2022년에 상용화를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해왔었는데 3나노에서도 수율에서는 좀 TSMC는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세대 때도 TSMC가 좀 앞섰다? 네네. 네, 그 좀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부터 GAA라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을 썼었는데요. 그게 뭐죠? 네, 그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채널 내면을 게이트로 감싸서 전류의 누설을 막고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삼성 반도체 뉴스룸에서 좀 간단히 되게 잘 설명이 돼 있던데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내면 다 감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당연히 안 새겠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기술로 되게 우수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류가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네네. 아직 이거를 이제 실제 공정에 들어와서 최적화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더 수율이 낮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서 이제 고객사 지금 수주한 게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또한 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채굴용 칩이라던가 이런 뭐 작은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라던가 마이너네요. 네, 좀 작은 데네. 네, 좀 작은 기업들 틈새 시장 위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TSM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엔비디아, 뭐 그리고 인텔, 퀄컴,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3나노에서도 밀렸던 게 이제 3나노 2세대 공정까지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결국에 이게 파운드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과 TSMC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뭐 격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5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서 이걸 매 분기마다 점유율을 발표를 하는데 마켓 쉐어를 발표하는데요. TSMC가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4분기에서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61.2%에서 올해 1분기 61.7% 올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1.3%에서 11%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50%포인트 정도 차이가 계속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러다가 엑시노스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TSMC가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S25에 스냅드래곤만 탑재될 거다라는 게 좀 감지가 됩니까? 좀 이게 아직은 좀 확답하기 이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작인 S24 같은 경우도 2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5도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올 텐데 보통 이게 그 AP를 테스트하고 양산하는 그게 칩 출시 3-4개월 전. 3-4개월 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율을 높이고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탑재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60% 이상으로 수율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전영현 부회장 주재로 처음 이제 반도체 부문장 맡으시면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이 마라톤 회의에서도 이 수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쨌건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봐서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수율만 오른다면은 엑시노스도 스냅드래곤 못지않게 경쟁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단정하고 짓기는 조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은 모르겠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은 좋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IT 정보 많이 유출하는 IT 팁스터 중에 판다플래시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샘모바일이라고 이제 안드로이드 전문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스펙이 어떻고 실제 테스트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막 많이 나온 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S25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냐 이 여부가 엑시노스 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이건 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엑시노스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사업.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처음 2011년에 내놓고 2012년에는 점유율이 12%까지 차지했었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10% 점유율을 차지했었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엑시노스가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엑시노스 이전에 아이폰 칩도 이제 삼성이 설계하고 생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말에 나왔던 아이폰 3GS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 해서 내놓았던 게 엑시노스였고 그게 실제로 잘 시장에서 먹혀서 2019년에는 14%까지도 점유율이 올랐던 굉장히 좀 좋았던 제품인데요. 이게 S20으로 넘어오면서 S10 때까지는
있다가 S2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스냅드래곤이 점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죠? 이게 그때부터 5G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5G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시기인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뭐 세계 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먼저 좀 더 5G 기술적으로 앞선 부분도 있고 이러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뭔가 5G에서 중요한 게 신속하게 예. 영상을 처리하고 그걸 이렇게 고화질로 잘 보여주고 지연 없이 끊김없이 보여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GPU랑도 연관이 있고 그런 GPU 성능 측면에서는 또 이제 뒷부분에서도 제가 좀 살짝 얘기를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밀린다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픽 성능에서도 좀 밀린다? 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AP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S20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내 모델에서 처음으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빠졌었구나. 네, 예. 그래서 유럽 남미 제품의 엑시노스 990 모델이 쓰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S22 같은 경우에도 엑시노스 2200을 탑재했었는데 이게 그 발열 이슈랑 그리고 성능 저하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게 후속작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와야 했던 엑시노스 2300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S23 같은 경우에는 전량 스냅드래곤으로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사업을 뭐 접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삼성에서 계속 가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엑시노스를 갖고 있으면 엑시노스는 삼성에서 설계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엑시노스를 갖고 있을 때 안 갖고 있을 때 퀄컴이랑 협상할 때의 우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거 쓸 거야 니네 거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적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2018년 19년에 엑시노스랑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병행해서 썼을 때는 그 모바일 AP 구매 비용이 2조 7천억 원, 2조 9천억 원, 2조 후반대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냅드래곤만 썼던 2023년에는 AP 구매 비용이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아이고, 3조 언더에서 10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엑시노스 사업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도 엑시노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칩을 테스트하고 그걸 공정에 최적화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자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엑시노스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파운드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S24를 발표했을 때 그때는 엑시노스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좀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엑시노스 2400이 S24에 탑재가 됐었는데요. 이게 되게 저희 치부심 끝에 이제 굴욕을 씻다, S23의 굴욕을 씻자 이런 포부로 2년 만에 내놓은 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작 대비 CPU 성능이 뭐 1.7배, AI 성능이 14.7배 높아진 제품이라고 맞아요. 나왔었고요. 이게 그때 애플에서도 이거 온 디바이스 AI로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기본판이랑 플래스 모델에 탑재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성능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게 그 AP 성능 테스트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깃벤치라는 앱입니다. 이거 깃벤치 6 버전으로 해서 이제 IT 전문 뭐 유튜버들이나 뭐 티스터들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플러스 모델만 보더라도 엑시노스를 쓴 건 스냅드래곤을 쓴 거랑 거의 7천 한 초반대에서 점수가 100점, 뭐 200점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 이래서서 엑시노스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엑시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바일 사업에도 파운드리 사업에도 삼성전자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으로 오서영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야기, 모바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